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 지부 아나운서 류리지입니다. 후한 무치의 국가 내란 범죄자 윤석열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윤석열 일당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국의 민중들에게 총구를 겨냥한 윤석열 탄핵을 올바르게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합원과 함께하는 1014회 노동자 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담화문은 전국의 민중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에 전국은 분노한 민중의 촛불로 불타올랐습니다. 가 204표 구 85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았는데요. 헌재는 전국의 민중들에게 총구를 겨냥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 판결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전국의 촛불 집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촛불 행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온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 사회단체들의 성명 등에 이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 한숨 쉬고 전망하지 마.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뒷거리가 체포되어 구속되는 순간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204표 구 85표 민주의 총이 계속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현대차 지부와 지부 교육위원회에서는 추운 날씨에 연일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 음료를 기부해 시민들과 현대차 지부의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9일 10일 지부 상무집행위는 37차 사업을 마무리하는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37차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 부족한 부분을 평가하고 38차에서는 조합원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자지부 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문 27호 틀린 그림 찾기 추첨은 석근도 조직 2부장이 해주셨습니다. 지부신문 28호 당첨자는 12월 24일 지부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네요. 지난번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도 노동을 주제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아이들 돌잔치 하셨어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생일인데 뭐 빚을 내더라도 해줘야죠. 네, 그러면 부모님 환갑잔치는 혹시 했을까요? 환갑잔치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환갑잔치는 좀 안 하는 추세 아닌가?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환갑잔치에 히읗자만 나와도 막 되게 질색팔색 하셔가지고 그냥 간소화해서 이제 저희끼리 가족 식사? 요 정도? 그것도 그런 게 시골에 가면은 60세면 거의 청년 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환갑까지 사는 게 정말 축하받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엄청 크게 이렇게 했어요. 고위원이라고 해서 70세 생일 축하도 성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내일 모레가 사실 8순이시거든요. 근데 7순 때만 해도 너무 뭔가 그 창피하다고 친구들을 다 안 했는데 잔치 필요 없이 그냥 가족들끼리만 식사하는 딱 그 정도로만 보냈어요. 그럼 금전적인 세이브가 조금 확실히 되긴 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세만 되어도 장수했다고 다들 했는데요. 지금은 80세나 90세가 넘어야 웬만큼 사셨다고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남자의 경우 80세, 여자의 경우 86세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활동해야 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진 것입니다. 자, 100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되게 오래 사신다. 사람의 수명 연장은 당연히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적절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제도나 법률들이 이 장수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연한입니다. 몇 살까지 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의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되게 막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게 역시 1타 강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역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 태어난 이 강산에 임금들로 생활을 계속 맞춰가다가 이제 갑자기 퇴직을 하면서 그 돈이 이제 없는 것이죠. 40대에 이제 어느 정도로 모아야 되는데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제 나이 같은 경우는 퇴직 후 2년 후에 연금이 이제 실용되니까 실업급여로 이제 1년을 버텼고 취직 자리를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올바른 직장은 사실은 없어요.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 애들이 시집을 다 둘 다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적 정년은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년이 제가 알기로는 60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군인이나 소방관, 경찰과 같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는 보통 60세가 정년입니다. 100세 시대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은 일단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지 않습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라고 하면 30년을 일하지 않고 지내야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말이죠.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회장 해야 할 나이에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 수명 연장 말고도 정년 연장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뭐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돈을 또 벌어야 되는 또 이런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의 양육과 주거 마련을 위해 젊은 시기를 보낸 대부분의 사람은 계속 벌어야 하는 거죠. 노인 빈곤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심각합니다. OECD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게다가 사회복지 제도가 덜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60세가 80세를 부양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 복지의 강화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정년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 맞습니다. 네.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의 측면에서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시급하게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정년 연장의 당위성 중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렇게 경제적 자립을 못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약간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도 조금 돈독했으면 좋으니까. 요게 있어야지 또 이제 약간 좀 돈독할 수 있다.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월급에서 다달이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나이를 좀 먹으면 받게 되는. 아, 맞추고 싶다. 알 것 같은데. 요거 그 오케이. 국민연금. 맞아. 국민연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정년을 60세로 잡고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이 요즘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이 정년 이후에 몇 년 뒤에 주는 거라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법에서 정한 정년 나이 60살이죠. 이 나이면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기대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2033년부터는 65살로 늦어집니다. 사람이 5년을 수입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의 5년 동안 쫄쫄 굶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뭐 5년 동안 어떻게? 이게 다달이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 월급이 안 들어오면은 참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뒤에 받는다. 와, 이거 무작정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정년 제도는 지금껏 고생하셨으니 이제 쉬면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시라고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직하라고 등 떠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자신이 부어놓은 연금을 진짜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국민연금 설계도 잘못된 것이지요. 어쨌든 현실은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더 일해서 그 빈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연장되어야 할 가장 현실적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정년이 더 늦은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대만은 65세인 정년을 회사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국도 남자의 경우 63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더 일하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65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저는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게 열심히 일하고 빨리 퇴직해서 여행도 다니고 저는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긴 거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년 뒤에 퇴직을 하거든요. 근데 갚아야 될 이자하고 융자가 20년 남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사회적으로 수십 년 기여를 했으면 좀 노후에는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 제도나 정치 체제가 정말 좋아진다면 아마 더 젊을 때 정년 퇴직하고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의 형편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현재의 정년을 원하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정년제를 운영합니다.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내가 정년퇴직을 할 것인지 정년을 더 연장할 것인지
노동자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죠. 정년퇴직을 하는 것과 중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것은 뭔가 개인의 자부와 성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한다면 각자의 형편과 건강에 따라 정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과 청년 빈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있어도 나쁜 일자리만 있는 실정이니 매우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동시장은 고정된 파이가 아닙니다. 픽스드 파이 펠로시, 고정된 파이의 오류,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가 생겨 수익이 생겨야 경제의 활력이 돌고 고용의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내수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입니다.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 실업, 나쁜 일자리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당연히 경제를 위축시키게 되고 고용의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청년 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청년들에게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을 세대 갈등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대 간 일자리 대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조업,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령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대체 관계가 보완관계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은 둘 사이에 고용대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대자동차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매년 수천 명이 정년퇴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퇴직자만큼 매년 수천 명을 신규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본가들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년 연장이 곤란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노후를 보장받는 문제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 노인의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년까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크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못 하셨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좀 많이 속상한 마음도 좀 들었고 집 가는 길에 전화 한 통 드릴 생각입니다. 그전에 정년은 요즘에 유행하는 그 정년이 드라마밖에 몰랐었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 정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참 좋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한에 맞게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투쟁 역시 노동자들의 단결과 힘찬 투쟁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 땅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대차 지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바쁜 연말 건강 챙기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43,000 조합원 여러분, 10대 집행부는 동지들의 안전한 일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